네. 4.15 총선에 이어서 그때서부터 부정선거와 많이 싸워주셨는데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국힘당으로 등록했다가 컷오프 됐나요? 사실 컷오프는 아닌데요. 2차 컷오프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2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돼서 무소속으로 네. 나가겠다 하는 김정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소속으로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용산구 지역구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용산에. 용산은 그럼 누가 지금 저 국힘당에서는 공천을 받은 겁니까? 제가 국힘에서 이제 실세로 알려져 있는 그 권영세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 예. 이번에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이 다 컷오프 됐어요.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네. 제가 나갔어도 저도 컷오프. 맞습니다. 무조건 컷오프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도 컷오프예요. 그렇습니까? 빨간 모자 때문에 컷오프. 예.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깨끗한 시스템 공천과는 정반대의 그런 단수 공천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왜 이 국민의힘이 처음에 내세웠었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그러니까 사당화를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공정한 경선 시스템. 사실 경선 위주로 간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현역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의원이 그냥 그대로 다 거의 그대로 간 거죠. 거의 그대로. 그리고 사실은 저희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면 경선에서 패배하면 저처럼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수 공천을 해버리면 저처럼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목적이 없더라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우리는 이렇게 신인 정치인과 또 이런 현역 정치인들이 공정하게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오픈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선을 치른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보기 좋은, 훨씬 더 공정해 보이는 그런 공천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본인은 이제 그 공천에서 이제 탈락하셔서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네. 객관적으로 한동훈 요번에 그 공천 그 뭐라자면 특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동훈의 공천이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보고 이제 믿고 이제 들어온 거였는데 대부분 보수 우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내 장악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용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그 장악을 지금 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팀이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악했다고 그렇게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장악을 못했다. 그럼 누가 장악을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저는 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에 어떤 카르텔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카르텔은 친윤은 아닙니다. 한동훈 배후가 친윤이 아니다. 예, 반윤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천을 지켜보시면 그 소위 친윤을 내세운 그런 후보들은 아마 다 제거가 될 겁니다. 친윤이 아니다. 그러면 반윤입니까? 반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배후 세력이 반윤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김경률 건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봉합이 뭐 됐다 이렇게 보면서도 봉합이 안 됐다. 저는 봉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봉합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 부분도 총선 이후에 수용할지 안 할지
뭐 보겠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용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키울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반윤 세력의 아젠다인데 이 반윤 세력의 아젠다를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까지 나갑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번에 비례정당 대표에서 탈락하고 예. 당초에는 뭐 이뇨한이 유력했었는데 예. 갑자기 탈락하고 뭐 조직국장 지낸 그 뭐 특보자 이름이 뭐더라? 네. 그 사람은 한동훈의 사람으로 비례정당 당 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런 네네.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영향을 상당히 끼쳤다고 봅니다. 인요한 그 전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은 컨트롤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세 종류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네. 대통령실을 기반으로 한 친미 기독교파, 친미 기독교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여기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주사파. 친북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친북 주사파. 제가 종북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종 관계를 의미하니까 친북 주사파. 친북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면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부와 전체 인원이 아니라 지도부, 지금 현재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이 지도부의 공통된 코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혔는지,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추천했는지, 누가 공관위원장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맥락을 살펴보시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앉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의 코드는 친중이라는 겁니다. 친중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다. 아시다시피 그 마이클 리 CIA 요원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CIA 요원이 약 3,000명에서 4,000명이다. 정찰총국 출신 김국성 씨도 대한민국에 이미 이 북한에서 목표를 한 그 간첩의 수가 이미 달성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간첩을 보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간첩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에서 보낸 간첩의 수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자학원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들도 이제 활동을 하던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태생 자체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그 친중파가 강대국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중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미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친중파가 국힘당에 저는 많다는 국민의힘 거예요? 당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친중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이력들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합당한 근거들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미파와 네. 지금 국힘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중파의 어떤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미파가 약간 소외되고 친중파가 득세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친미도 무조건적인 친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극동 방송의 그 김정한 목사님 하고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파가 있고 반기독교파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반기독교파고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미국 기독교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당선이 될 시 친미 기독교파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기독교파인 트럼프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차이나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 선거에서 막아야 된다. 저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최대한 많은 정치인들을 친중 정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 총선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승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기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도 총선 승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승리를 해야만 자기 지도자로 되니까. 그렇죠. 자기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뒤에서 보좌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립하고 있는 그 세력은 사실 이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국회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석수가. 저는 그 의석수가 40석에서 50석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지정해놓은 자신들의 아젠다를 따르는 그 후보자들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40석, 50석이 예. 친중파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중파를 40석 내지 50석을 꽂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이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또 트럼프와 윤석열이라고 하는 찰떡궁합이 만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탄핵의 음모는 국힘당에도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벌써 이미 국민들께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제 선거 조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선거 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물론 뭐 사전 선거 폐지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 또 투표 관리관 감독 사인이라든지 그 날인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수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은 비슷하게 총선 결과가 의석수를 비슷하게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약간 이기는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돼도 뭐 좀 선방하는 거다 우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보수 안 된다, 이미 그렇게 가면 이미 진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그런 정국이 발생하면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미 기독교파 지금 적어도 이 용산 지역은 친미 기독교파 정당이나 친미 기독교파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당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우리 70년 동안 이어온 양당 카르텔이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속이려고 할 겁니다. 마치 한쪽이 지면 정말 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또 한쪽이 이기면 마치 나라가 구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일 거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구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후보 자체가 경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천을 못 받습니다. 어차피 짜여진 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당선 가능성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주 희박한데 네. 예를 들어서 네. 당선됐다고 칩시다. 네. 그럼 무소속으로 호롤단신 국회에 들어가서 저 양당의 카르텔을 어떻게 깨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미 목숨을 내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제가 목숨을 내다 놓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제가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제가 뭐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나 어떠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신변에 위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299명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선거 부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할 겁니다. 국회를 해산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예, 전원 저를 사퇴. 포함해서 저도 사퇴를 하고 다 300명 다 다 사퇴하고 대만식으로 당일 투표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우리가 모든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합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떠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그런 공정선거를 다시 치릅시다. 주장해가지고 씨알이가 맥히겠습니까?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는 국민들께서 한 사람의 아니 근데 국민들은요. 네. 국회 해산에 대한 욕구가 엄청 셌었어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기에 네. 조금 사그러들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인기 끌고 잘하고 보니까 더 수그러들고 그래서 국회 해산 소리가 조금 지금 작아졌지만 상당히 부글부글 끓었어요. 국회. 근데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도 안 되는 걸 한 네. 명의 국회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국회 해산하자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할수 아니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 자유파라며요. 예. 김정은 후보가. 예. 그러면 왜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질 않았습니까? 저와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와는 결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제약도 많이 따르지만 또 반면에 순수성 제가 어떠한 그 정당의 색채를 띠지 않고 오직 제가 추구하는 그 아젠다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산구 같은 경우는 무당파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삼자 대결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무당파의 지지만 얻는다 하더라도 당선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 색깔이나 어떤 기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젠다와 혼재되지 않게 오직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초지일관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들을 온전히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소속되기보다는 무소속으로 그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목적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다 총사퇴 요구하고 예, 부정선거 없는 국회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막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 내에서도 뚜아리를 들고 있는 윤석열 탄핵 그걸 그렇습니다. 막겠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친미 기독교 국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소속 연대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소속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무소속이 몇 명이 나올 텐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러분들 댓글 써주시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힘당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이재명이 힘 갖는 거,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국힘당을 밀어주고 한동훈 신드롬이 나고 이래서 좀 밀어줬는데 공천 결과가 윤석열 라인이 배제되네 이래서 약간 갸우뚱하는 틈에 이런 또 무소속 이런 또 본물이 터지네요. 무소속 부음까지 갈지는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현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